예, 오늘은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선에서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자산시장 투자에 미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실제 실물 자산, 실제 실물 경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건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의 굉장한 열기를 띠고 있는 자산시장은 언젠가는 이 열기가 끝날 것으로 저는 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풀고 있는 막대한 유동성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어나게끔 계속 조장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채 부분들, 이 부채에 대한 GDP 대비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밑에 분모에 있는 전체 GDP라고 불리는 이 영역을 키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GDP가 양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끔 유도를 함과 동시에 많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하면 부채 비율이 보다 낮아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 성장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풀리는 돈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언젠가는 인플레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돈을 조금씩 쪼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경제학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어찌됐건 지금의 자산시장은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에 대한 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놓기 위한 움직임으로 많은 부동산이라던가 혹은 주식이라던가 혹은 채권이라던가 혹은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라던가 이런 모든 상품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실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사회적인 여건은 어떻게 돼가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고용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지금 20대, 30대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지금의 20대 분들께서는 사실 정규직 시장에 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기는 언제라도 또 올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지금 공채 규모를 축소하거나 거의 공채 자체를 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역시도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성장 정책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고용 격차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역시도 최근 4, 5년만 보더라도 대기업 연봉은 20% 이상 올라간 반면에 중소기업 연봉은 거의 고자리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시장에서 20대, 30대들 95%에 달하는 청년들이 일하게 될 이런 중소기업 시장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장, 먹고 살 만한 직장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은 인구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 전체 도시가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확산의 과정을 거치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되게 되면 다시 재도심화로 안으로 다시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일순간의 현상으로 바라보시는 기존 세력분들, 기존의 이제 5, 60대 분들께서는 그 생각을 좀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모든 수치가 2015년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1, 2인 가구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소비시장 역시도 모든 상품 시장들이 과거처럼 대량의 물건을 가지고 4인용, 5인용, 6인 가구에게 판매를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1, 2인 가구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1, 2인 가구를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라고 저는 보냐면, 지금 주택공급 대책만 해도 그래요. 주택공급 대책 중에서 계속 아파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아파트를 민간 분양으로 서울 도시 내에서 싸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에 대한 분양가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 로또냐? 5억 로또랍니다. 그러면 지금 5억 로또에서 가격이 얼마냐? 분양가가 6억이랍니다. 그러면 20, 30대들, 30, 40대들 결혼해서 아기 낳아줘야 될 세대들이 5억, 6억이 있느냐? 없습니다. 5천, 6천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5, 6억짜리 분양을 해주면서 이거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애 낳아라? 이걸 들어가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말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회를 보면 결혼한 후에 출산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문제는 그럼 뭐냐? 결혼을 안 한다.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2인이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 공급 대책 자체가 서울에 있는 직장 근처의 역세권에서 고밀 개발을 통해서 1, 2인 가구용, 그래서 보통 전용 한 36에서 40제곱미터 정도, 맥시멈 투룸 정도 사이즈에서 만나라 일단은. 그래야 결혼이라도 좀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급 대책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최근 있었던 5년 동안 늘어난 1, 2인 가구 비율 자체가 50%대에서 이제 62%까지 늘어나 버리고 있어요. 최근 4, 5년 동안만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얼마나 가파른 건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수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차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글렀다. 그러면 두 가지죠. 낳을 사람들은 빠르게 낳게 하고, 두 번째, 안 낳을 분들은 이 도심 내부에 살게 하면서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된다. 이런 형태로 공급 대책이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20, 30대들에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 집입니다. 본인이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현실 속의 주거 대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도심 내부에 있는 소형 주택들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훨씬 더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수 불가결한 상품의 종류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사회적인 흐름이고요. 세미나는 내일과 모레 상담 형태의 세미나로 4명씩만 1부, 2부 나눠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